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떨립니다. 네. 제가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영상보다는 실물이 더 잘 나와서 얼굴은 안 나오는 걸로, 목소리만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기본간호, 법규 이렇게 3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 먼저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 요약집 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58페이지. 자, 저번에 노인간호 요약집 나간 적 있어서 오늘 복습 의미로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노인간호의 일반적 특징. 자, 우리나라 노인법은 몇 세?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노년기라고 하죠. 우리 요약집엔 없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노년기가 뭐냐? 생애 발달 주기 중 신체 기능 감퇴, 사별 등으로 고독감 느끼는 시기는 그러면 답은 노년기. 자, 노인 인구의 특성 보면은 1. 노인 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왜냐면은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이죠. 자, 2.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그 다음에 3. 남성 노인의 유배우율이 높은 반면 여성 노인은 유배우율이 낮다. 남자가 빨리 사망하니까 여자가 유배율이 낮다. 그 다음에 4번 내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자, 만성질환 이게 무슨 말이냐? 260페이지에 있죠. 260페이지. 자, 260페이지에 보면은 보건행정 얘기긴 한데요. 260페이지 거기 발생률, 유병률 나오죠. 그래서 발생률은 뭐다? 2번째 줄 어떤 시점, 그 다음에 새로 나타난 질병, 그리고 유병률은 첫째 줄 있죠. 특정 질병, 건강 문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표 유병률과 발생률 비교 보면은 유병률은 현재 특정 건강 문제고 분모가 전체 인구수고요. 발생률은 새로 나타난 건강, 그리고 이거는 분모가 건강한 전체 인구수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처럼 새로 생기는 거를 우리가 발생률이라고 하지 유병률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래서 유병률, 발생률 여기에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322페이지에 32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맨 밑에 7 생활 습관병 보면은 가로 열고 비전염,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의 뜻이 뭐다? 장기간 치료하는 거고 완치가 어렵고 비전염성 질환이라고도 하고, 자, 위험 요인 보면은 유전,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습관, 기호, 영양 상태, 환경 요인, 심리적 요인, 지역적 요인, 직업적 요인,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고요. 자,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만성질환, 이거는 기억, 3개월 이상 경과빈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줄, 직접적인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호전, 악화, 반복하면서 결국엔 점점 나빠지는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연령층에 따라 유병률, 발생률이 어떻게 된다? 증가. 그 다음에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더 높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리을, 잠재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발생 시점이 불분명,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차, 다양하고 2번째 줄 재활이 필요하다. 즉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 보면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그 다음에 관절염, 암 이런 게 다 만성 질환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공중보건의 시험에 나오는 게 5번, 동글뱅이 5번이죠. 만성 질환의 관리 목표 보면은 질병 유병률 감소, 건강, 수명 연장, 기능장애 지연, 질환의 중증도 완화. 그래서 시험에 만성 질환은 고혈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네모칸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고혈압 조절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러면은 규칙적인 생활,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이뇨제.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이죠. 그래서 고혈압에 첫째를 쓰는 약이 이뇨제고요. 요게 양리 시험에는 라식스로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뇨제가 말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지면 혈관 확장제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식이요법. 식이요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고혈압 조절하기 위한 식이요법은 그러면 답은 저지방, 저염 그렇게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금연, 금주 그리고 여기에 없는데 2개 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침상 안정 그 다음에 비전염성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시 책으로 와서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동글뱅이 4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그 다음에 5 인구의 고령화로 노년 부양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년 부양비는 설명이 325페이지에 있죠. 노년 부양비. 거기 디귿 보면은 3번째 있죠. 노년 부양비. 요거는 공식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부모가 15에서 64세예요. 즉 경제활동 인구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인구. 그래서 나이가 1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분자가 65세 이상 인구. 그래서 요거 공식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동글뱅이 5 인구 고령화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 인구 특성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없는데 치매 발생률이 높죠.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노인을 위한 환경관리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몇 도? 22도. 우리 책은 22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에서 24도도 답이 맞아요. 20에서 24도. 그 다음에 동글뱅이 2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무슨 색? 무채색보다는 유채색. 그래서 무채색이 검정, 흰색, 회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고 유채색. 그래서 밝게 꾸며주고 동글뱅이 3번 쿠션이 좋은 푹신한 의자는 쓰면 안 돼요. 뼈가 약해져 있어서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쿠션 의자를 권하고 동글뱅이 4번 야간 시에는 수면 위에서 불을 다 끈다 이러면 틀리고 그래서 전체 소등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두는데 비상등 요거는 취침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항상 불을 켜놔야 된다. 왜냐면은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깜깜하면 넘어져서 낙상되니까 화장실 불은 켜둔다. 이렇게 해야 답이고요. 그리고 여긴 없는데 하나 더 적어두세요. 동글뱅이 5번 소음은 40dB 이하로 맞춘다. 40dB 이하. 그것까지 소음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노화 특징 보면은 신체 특징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시력, 청각, 후각, 감퇴가 되고 뼈 감소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심박출량 감소, 혈관 저항 증가. 이 혈관 저항 증가 이 상황은 뭐다? 고혈압 상황이죠.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이 저항력이 증가된다는 것은 고혈압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감소. 기초대사량 뜻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는 101페이지에 있죠. 101페이지. 자, 밑에 영양과 에너지 대사 보면은 개념, 기초대사량 개념 보면은 혈액순환 및 호흡 유지를 위한
그리고 여긴 없는데 더 있어요. 혈액순환, 호흡 유지, 그거 말고도 체온 유지, 심박동, 호르몬 생산과 분비, 신장의 혈액 여과 작용 유지를 위한,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미치는 요인 보면 연령이 되어 있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차츰 어떻게 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살이 찌게 돼 있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기초대사량이 그래서 감소, 호흡 능력도 감소, 폐활량이 적어지니까, 그다음에 면역도 감소, 신장 혈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 그래서 노폐물을 많이 배출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위산 분비 감소,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변비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장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내 건조증도 증가, 왜냐하면 수분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입마름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입마름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그 산성인 침이 안 나오면서 우리가 이빨이 빠지게 되는, 그래서 구내염도 생기고 의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환기 능력. 환기가 뭐예요?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폐환기 능력도 감소, 그래서 숨이 차게 되고 피부가 건조, 탄력성 소실, 수분이 없어지면서 탄력성이 소실되면서 우리가 그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원근 약화로 요실금도 증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도 간략근이 힘을 딱 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재채기 할 때마다 요실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왜? 시력 청각을 다 감퇴되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 그 다음에 고환도 감소, 그래서 정자 생산 능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기침 반사도 감소되면서 이물질이 배출이 안 되면서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고요. 타액 분비 감소, 몸이 건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시야는 우리가 눈 정면을 보고 있어도 양옆으로, 그 다음에 위아래로 보는 능력인데 이게 감소가 돼서 사고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특히 밤에. 그 다음에 안구 건조, 수분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수정체 탄력이 감소되면서 우리가 백내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먼 곳, 가까운 곳 조절을 못해서 우리가 가까운 것이 조절이 안 되는, 그래서 돋보기를 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공도 축소. 동공이 어두운 데 가면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동공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어두운 데 가서 확대가 안 돼요, 동공이.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긴 없는데 그 밑에 몇 개 더 적어주세요. 판막 두꺼워짐, 좌심실 비대, 심잡음, 연동운동 저하, 눈부심 증가, 감각 무뎌짐, 온도 식별 능력 저하, 고음 장애.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색계통 구별 어려움, 쓴맛, 신맛 잘 느끼고 단맛, 짠맛 둔해지고, 그다음에 기관지 분비물 증가. 자, 그래서 그렇게 더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척추 협착증. 다른 말로 디스크가 생기는 거죠. 척추 협착증.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노인의 신체적 특징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노인의 사회적 특성. 자, 육체가 쇠퇴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고독감,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사변,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는 게 사회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냐?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1에서 2회, 1에서 2회 또 맞고요. 그 다음에 목욕 후 손톱과 발톱이 부드러워졌을 때, 즉 손톱 발톱은 물에 담궈 놓고 좀 불린 다음에 깎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톱은 어떻게?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그 왜 담궈 놓냐면은요, 손톱 발톱은 두꺼워지고 잘 부서져요, 노화되면은. 그래서 물에 담궈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손톱 발톱도 두꺼워지고 잘 부서진다.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충분한 영양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치아가 나쁠 때는 부드러운 음식, 그 다음에 칼슘 섭취. 이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섭취시켜야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무슨 운동 시키나? 그게 가끔 시험에 나왔는데 이때는 답이 수영. 자,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운동을 시켜야죠. 그래서 조깅, 걷기, 산책. 그래서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관절염은 수영. 왜냐면은 무릎에 힘을 주면 안 되니까 수영. 그다음에 골다공증은 힘을 줘야 되니까 조깅, 걷기, 산책. 그래서 골밀도를 높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 구별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한테 약 투여 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답은 가족에게 설명해준다. 가족, 보호자에게 설명해준다. 그래서 시험에 인지 능력 없는 노인한테, 환자한테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이러면 틀린다. 가족, 보호자에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이게 답이고요. 자, 간호 보면은 기억 아까 했지만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치아가 나쁠 때는 유동식, 그 다음에 칼슘, 여기까지는 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체위 변경, 자주, 언제? 2시간마다. 휠체어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휠체어는 좀 더 자주 시켜주셔야 돼요. 체위 변경을. 왜냐하면 엉덩이에 골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좀 더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누워있다 이런 분들은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그 다음에 미음, 소음 방지하고 간접 환기. 자, 여기서 알아두시는 게 노인한테는 간접 환기, 그 다음에 간접 조명, 그 다음에 낮은 조도, 눈부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낮은 조도, 그렇게 3개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비읍, 두 번째 줄 있죠? 체온 증가, 맥박 증가, 소변량 감소, 소변 농축. 요게 탈수 생기면 생기는 증상이에요. 자, 체온 증가, 맥박 증가, 소변량 감소, 소변 농축. 소변이 안 나가니까 혈관에 혈액이 많겠죠? 그러면서 맥박, 체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소변이 안 나오니까 한 번 놀 때 농축뇨가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탈수 증상은 그러면 체온 증가, 맥박 증가, 소변량 감소, 소변 농축. 이거는 노인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없는데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부종도 생기고. 그다음에 빨리 교정을 해야 하고 하루에 6에서 8컵 수분을 먹게 해라. 자, 몰핀, 우리 그 안정제죠. 몰핀. 노인 환자한테 몰핀 금지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호흡 중출 억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뿐만 아니라 성인도 몰핀 금지 이유는, 즉 마약 진통제는 호흡 중출을 억제. 그래서 거기 밑에 있죠. 니은 몰핀은 주사 전에 뭘 봐라? 호흡. 그래서 우리가 1분 정상 호흡이 1분에 12회에서 20회인데, 그래서 시험에 11회 그러면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요점정의는 12에서 14회에 투여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정상이 12에서 20이 호흡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12회 이하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요실금 간호 보면은 요실금, 노인 환자 요실금을 조절할 때 가장 간단한 것은, 그러면 답은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를 대주는 것인데, 자, 여기 키포인트가 좀 빠졌죠? 요의가 없어도
라는 키포인트가 빠졌어요. 요의가 없어도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를 대준다. 아니면은 시험 문제 오줌 누 때마다 화장실 가요 이러면 틀리죠. 요의가 없어도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요 이렇게 나와야지 답인 거죠. 그래서 요실금 우리가 간호해 주는 것은 요의가 없어도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돼 주는 거 아니면 화장실 안내하는 게 답이고요. 자, 그러면 요실금 시험에 요실금 잘 나오는데 요실금 이게 뭐다? 수의적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소변 누고 싶을 때 소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침,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거죠. 즉 수의적 조절이 안 돼서 오줌이 소변이 나오는 게 요실금이다. 그래서 기억 시험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리간호 우울하겠죠. 그래서 심리간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왜 중요하냐면은 요실금이 생기니까 소변이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습하겠죠. 그래서 욕창 예방에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욕창 예방이 발생해서 요실금 때문에 욕창 예방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정체도녀 똑같은 말로 유치도녀 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그래서 소변을 자주 누면 그래서 요실금이 생기면 폴리 먼저 하기보다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기저귀는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요. A, 몇 번 실금했다고 기저귀 바로 쓰는 건 좋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쓰고 그 다음에 C, 보면은 기저귀 찰 때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 호소하는지 봐라. 왜? 이런 게 생기면 욕창 생긴 거기 때문에 자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허리 들 수 있는 즉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 기저귀 갈아줄 때는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즉 배행와위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해서 내가 기저귀 갈면 되는데 그 밑에 협조할 수 없거나 그래서 허리를 들 수 없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옆으로 돌려서 즉 측위로 해서 기저귀를 교환해 준다. 요거는 기저귀 교환뿐만 아니라 환희, 그 다음에 침상 변기, 방수포, 그 다음에 시트 이런 거 갈 때도 이렇게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 그 다음에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 회음부 닦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다른 말로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는다. 근데 시험에 보기 중에 둘 중에 하나 닦는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닦고 물수건으로 마저 닦아준다. 물기를 닦아준다. 그거까지 나와야 시험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닦아준다. 물티슈 닦아준다 이러면 틀리고 물티슈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정답이다. 그 다음에 9. 노인 수술 했을 때 투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 투약을 성인보다 일찍 그래서 수술 1시간 전 아니면은 30분 전에 수술 1시간 전 아니면 30분 전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깨기 때문에 빨리 아침 간호를 해주고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진정제 줄 경우 즉 수술하느라 불안해해요. 그럴 때는 닥터 처방여에서 진정제를 투여할 수도 있는데 자 그때 진정제 줄 경우는 보통 성인 용량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준다. 왜냐하면 신장 배설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자주 자세를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을 양 용량을 적게 그래서 위에 디귿처럼 3분의 1이나 2분의 1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투여 언제? 전에 화장실 다녀오게 한다. 왜? 투여한 다음에 화장실 가게 하면은 진정제를 줬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져요. 그래서 투여 전에 화장실 다녀오게 하고요. 자, 약물. 자, 기억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순한 혈류 내 약물 축적이 돼서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답은 신장
신장이 답이에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즉 신장이 안 좋아져요, 노인들은. 그래서 약을 조금밖에, 성인보다 조금밖에 안 주는, 못 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신장밖에 안 나왔는데요. 간도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대사가 안 돼서 요런 게 키포인트예요. 신장은 혈류량이 감소돼서 요게, 그래서 체내 약물이 축적되기 쉽다, 요러면은 신장이 답이고요. 약물 대사가 느려지고 이렇게 하면은 답은 간이 답이에요. 간 기능이 저하돼서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간도 거기다가 하나 더 적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니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흡수가 안 되고 혈중 농도가 최고에 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즉 진정제를 젊은 사람들이 IV로 맞으면 5분 안에 주무시는데, 어르신들은 1시간, 2시간 걸려서 빨리 안 주무시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혈중 농도가 최고에 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의 출현도 늦어지기 쉽다. 그래서 주사 한 방 맞고 1~2시간 후에 주무시면, 젊은 사람들은 몇 시간, 3~4시간 있으면 빨리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은 하루나 이틀 후에도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작용 출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 쓸 때 신장, 간이 저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약 처방이 되면 상승작용, 길항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이거는 약리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자, 90페이지 있죠. 90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상가, 기억 상가작용, 이거는 뭐다? 2가지 이상 약물을 했을 때 합이 똑같은 거, 이게 상가. 그 다음에 상승, 2가지 이상 약물을 썼을 때 합이 큰 거, 즉 효과가 좋은 거. 그 다음에 길항, 이거는 2가지 약을 썼을 때 감약, 상쇄, 즉 감소, 약 효과가 감소되는 거다. 즉 상가작용은 2개 썼을 때 효과가 같은 거고요. 상승작용은 2가지 썼을 때 효과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길항작용은 2가지 썼을 때 서로 작용이 감소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다시 우리 책으로 와서 디귿, 약물의 상승작용, 길항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비타민제 드실 때도, 아니면은 집에서 보조제 그런 거 드실 때도 항상 닥터한테 물어보고 드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2개 같이 먹었을 때 상승하는지 아니면 길항하는지 알아봐야 때문에 닥터한테 처방받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리을, 약물에 너무 의존한다. 뭐든지 소화가 안 돼도, 아니면 잠이 안 와도, 아파도, 그래서 약 드시면 다 낫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은 약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노인이나 약물에 대해 거부적인 노인이 있으므로 투약 후 꼭 반응을 봐야 되고요. 조명, 직접 조명 대신 간접 조명, 아까 했었죠. 자, 피부를 어떻게 간호해야 되느냐? 자외선 차단 크림하고, 그 다음에 베이비 오일,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베이비 오일, 그 다음에 화장할 때 액체 파우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매일 목욕하는 건 피하고 주 1회 아니면 주 2회 정도. 그 다음에 목욕 후 크림, 등 마사지 할 때도 크림. 자, 아까 액체 파우더 쓰는 거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가루 쓰면은 이게 폐로 들어가서 호흡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액체 파우더 쓰는 거고요. 크림도 요런 로션보다는 오일이 더 좋긴 하죠. 그 다음에 알코올 사용 금지,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그 다음에 비누는 지방이 많은 중성 비누 아니면 건성용 비누. 그래서 피부 간호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알코올 금지, 그 다음에 비누는 중성 비누 아니면 건성용 비누,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은
미지근한 물을 한다. 아니면 따뜻한 물을 쓴다. 그게 맞고요. 뜨거운 물 쓰면 안 되죠. 건조가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습기 써서 습도 유지해라.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 후 간호, 피부 간호 그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노인의 위축성 질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질염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평상시에 질이 산성 성분인 이유가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런데 노인이 되면서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없어져서 질을 산성으로 만드는 환경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칼리로 변하면서 염증이 잘 생겨서 여성 노인은 질염이 잘 생긴다. 자, 그리고 노인 질환의 특성 보면은 특정 질환, 위험 인자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왜? 노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특정 증상이 없고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식중독 걸리면 토하고 그 다음에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탈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랑 똑같진 않다, 증상이. 그래서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 그래서 질병의 중복성이 많고, 즉 고혈압이 있는 분이 고지혈증, 당뇨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5번 의식장애,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저혈당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살짝 어지럽고 땀 나는 정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저혈당이 오면은 실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장애, 정신장애 일으키기 쉽고요. 그 다음에 수분 전해질 균형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소변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간도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그 다음에 예비 능력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이제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도 시험에 잘 나요. 정상 노화, 그 다음에 병리적 노화 구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높다. 그래서 9, 10, 11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래서 재발이 높다. 이거는 만성으로 간다 뜻이죠. 그 다음에 11번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왜 생기는지 모르는 거죠. 노화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요. 그리고 재발이 반복되기 때문에 만성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오면은 노인의 영양 관리 어떻게 음식을 제공하냐. 일반적 특징 보면은 기초 대사량이 감소. 그래서 뭘 줄여라? 열량 섭취를 감소해야 되는데 노화에 따라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다당류, 즉 곡류,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증가. 다당류는 증가. 근데 단당류, 그래서 설탕, 사탕 이런 거는 줄인다. 그래서 탄수화물 우리가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당류는 많이 먹고 단당류는 줄여라.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칼슘, 비타민 D도 많이 드셔야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떻게 한다? 많이 먹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일생 동안 변화가 없다. 그래서 1kg당 1g 정도. 지방은 두 번째 줄 있죠. 전체 열량의 35% 넘지 않게. 그리고 불포화 지방의 섭취가 적기 때문에 늘려라. 그 다음에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은 줄여라. 그래서 튀김 이런 걸 드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골다공증 있다 그러면 칼슘을 권장해라. 비타민 D도 여기 들어가야겠죠. 비타민 D. 그리고 6번 식이요법. 갱년기 여성 식이요법. 자, 기억 탄수화물과 지방이 적게.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많이, 그리고 야식과 간식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저칼로리, 저단백, 그 다음에 불포화가 많은 생선, 식물성 기름으로 먹어라.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소금, 설탕을 줄이고, 그 다음에 미름,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두유 이런 걸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하나 더 적어두세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 그거까지 갱년기 여성의 식이요법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인의 낙상, 수면, 교육, 의사소통. 자, 낙상의 위험 요인,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시각 청각이 손상, 그다음에 시력 저하, 그다음에 노안. 여기 노안은 알아두셔야 돼요. 노안은 뭐다? 근시장애.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돋보기를 끼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안은 근시장애, 멀리 있는 거는 잘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성 난청, 이거는 어떤 게? 고음장애, 고음장애. 그 다음에 낙상 과거력, 그 다음에 배뇨장애, 오줌을 자주 누러 다니는 배뇨, 전립선 있는 분들, 요식음 있는 분들, 배뇨장애가 생기면서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넘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지럽고 높은 굽, 미끄러운 신발이나 바닥. 그 다음에 약물 중에 이뇨제, 소변을 자주 누러 다니니까. 그 다음에 체면제, 이거는 뭐냐면 수면제죠. 수면제 먹고 어지러우니까 비틀비틀하게 되면서 화장실 갈 때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항우울제, 이것도 좀 어지럽죠. 그래서 항불안제, 항고혈압제, 저혈당제 이런 거 먹으면서 우리가 낙상이 되는 거죠. 항고혈압제는 혈압이 낮아지면서 저혈압이 되면서 어지러워서 낙상이 되고요. 저혈당제, 이거는 혈당을 낮추는 약인데 너무 혈당을 낮춰서 저혈당이 되면서 어지러우면서 낙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상 위험 요인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양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낙상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운동, 그 다음에 요거 니은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뒷굽이 낮고 폭이 넓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다.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고 보행기, 지팡이.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읒 보면은 병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용액이 엎질러져 있다. 바닥에 물이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러면 답은 즉시 닦는다가 답인데, 용액이 엎질러져 있어서 즉시 닦아야 한다. 왜 그러냐?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은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가 답인 거죠. 그 다음에 호출기 두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대뇨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요. 식사 시 등받이 팔걸이 있는 의자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낙상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면은 노년기 수면은 보면은 청년은 7.5시간, 유아기는 14시간. 그런데 70대에서는 6시간으로 확 주는데, 자, 니은 넌렘 수면이라고 하죠. 비렘 수면, 요거는 어떻게 된다? 3, 4단계가 줄어든다. 넌렘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디귿 넌렘은 주기는 같아. 그런데 지속 시간이 짧아. 그래서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총 수면은 짧아진다. 즉 이게 뭐냐? 청년은 8시간 잔다고 치면은 노인은 6시간 잔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인 거죠. 넌렘 수면이 준다.
그게 네,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램 수면은 네, 일정하다. 네, 그거까지 여기 우리 요약집엔 없는데 네, 넌램 수면이 줄어든다. 그래서 6시간으로 네, 짧아지는 거고요. 근데 램 수면은 일정하다. 넌램 수면은 깊은 수면이에요. 그래서 깊은 수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을 자도 안 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램 수면은 꿈꾸는 수면이죠. 그래서 꿈꾸는 수면은 일정한데 깊은 잠을 자는 넌램 수면은 줄어든다. 그래서 청년은 8시간 보통 자는데 노인 되면은 6시간으로 주는 이유가 넌램 수면이 줄기 때문이다. 언제? 3, 4단계가. 그 다음에 수면 간호. 네, 수면 간호하기 전에 노년 수면의 특징이 있어요. 네. 자, 몇 가지 있는데 낮잠이 많아진다. 낮잠 증가. 그 다음에 숙면이 어렵다. 깨기 쉽다. 무호흡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수면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자주 깬다. 깨면 잠들기 어렵다. 그렇게가 네, 수면의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수면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운동. 그 다음에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일정한 아침 기상 시간 유지. 몇 시에 자든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간을 훈련하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을 지키셔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경우는 간단히 먹어라. 그 다음에 카페인 이런 걸 줄여라. 그 다음에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 왜냐면은 자다가 소변 마려서 화장실 가서 또 잠을 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즉 눈부심을 방지하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 그래서 소음 방지 써 있죠. 40dB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소변 보기. 그리고 요거 말고 더 있죠. 따뜻한 우유 제공, 낮잠 금지, 잠자기 전 운동 금지, 그 다음에 마지막 등 마사지. 이렇게가 노년기 수면 간호. 자, 의사소통은 노인과 의사소통 기억. 조금 낮은 음조로. 왜? 고음 장애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음조로. 근데 요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화 목소리는 크게. 전화 목소리는 크게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들리니까. 그 다음에 질문할 때 충분히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바라보고 입모양을 뚜렷하게, 즉 정면에서 말한다. 그 다음에 리을, 뭐를?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요게 자음이죠. 모음은 아야어여, 요게 모음이고요. 자음, 기역, 니은, 요거를 분명히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요. 경청하고 신뢰감, 주위에 소음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몸짓, 어깨를 살짝 두드려 준다거나 이런 거 몸짓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환자 대화 시 간호 원리 보면은 저음을 사용한다. 계속 말했죠? 노화로 인한 장애는 노인성 난청은 뭐다? 고음 장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음을 한다. 그리고 대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만 써야 되는데 치매가 진행되면은 소변, 대변 이런 거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쉬 이런 상황 용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자주 확인한다. 요거가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노인 우울증 성생활 자살
관리로 들어갈 건데 요거는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죠. 자, 노인 우울증 성생활 자살 관리. 자, 맨 처음에 우울증. 자, 시험 우리 요약집에는 없는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노인이 우울증이 가장 심할 때는 언젠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답은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 사별했을 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때 무엇을 느끼냐? 답은 상실감.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별할 때가 노인 우울증이 가장 심하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노인 우울증, 성인이랑 청소년과 좀 다르죠. 노인 우울증은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아니면은 너무 많이 먹어, 과식, 체중 증가해서 안 먹거나 많이 먹거나, 잠도 수면 부족, 아니면 과다 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심신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디귿, 정서가 변화되면서 그래서 쉽게 울고, 그 다음에 반응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성인이랑 좀 똑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노인 우울증 실태 보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노인성 우울증은 남성에 비해서 누가? 여성이 몇 배? 2배에서 3배, 2~3배 많다. 우리나라는 약 3배로 여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세요. 남자가 여자보다는 우울증이 적게 있죠. 그래서 여자가 2~3배가 많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그 옆에 있죠.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방. 그리고 디귿 보면은 노인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가족들, 보건소 중심으로 해줘라. 즉 이게 시험에 혼자 극복하게 둔다 이러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가족, 그 다음에 나라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우울증 상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극복하게 둔다 이러면 틀린 답이다. 그 다음에 성생활. 성생활은 뭐가 나오냐? 동글뱅이 1번이 시험에 나와요. 여성 노인은 에스트로겐 감소, 그래서 질 조직이 더 얇아지고 탄력성이 줄고 분비물이 감소된다. 그리고 산소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교시 불편하고 아프다. 그래서 남편을 멀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남성은 성적 적응에 지연된 반응을 한다. 왜? 음경, 고환 크기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노화 특징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경, 고환 크기가 감소된다. 그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살 관리. 이거는 첫 번째 줄 있죠. 징후를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만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 운동, 치매, 간호, 노인 학대. 이거는 운동이 가끔 시험에 나왔죠. 유산소 운동도 해줘야 돼요. 유산소 운동. 자, 이거는 빠르게 걷기, 조기, 자전거 타기, 댄스, 수영. 그래서 수영을 많이 하시죠. 이거는 20에서 60분.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틀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유연 운동, 균형 운동. 그래서 골고루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0에서 60분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고요. 자, 밑에 치매 주요 증상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체험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과거에 능숙하게 했던 활동들도 못한다. 그래서 음식 맞는 것도 잊어버리고 전화기 거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니은 보면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 즉 치매. 이 키포인트는 뭐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건망증이랑 가끔 치매와 가끔 구별을 하는데 자, 건망증은 내가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려도 일상생활 수행이 다 되죠. 밥
지을 수도 있고 목욕할 수도 있고 치약 다 짤 수도 있고. 그런데 치매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확인할 때는 일상생활이 되면은 그거는 그냥 건망증이다. 뭐 시험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미음 보면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비읍 밤이 되면 즉 어두워지면 안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이게 뭐다? 석양증후군. 해 떨어지면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 생기는 거죠. 증상이 석양증후군 아니면 일몰증후군 똑같은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읒 말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단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응 폭력적이고 목적 없이 돌아다니고 공격적으로 보이고 야간에 큰 소리. 자, 여긴 없는데요. 장기 기억 유지, 단기 기억 감소. 그거 두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장기 기억 유지, 단기 기억 감소. 그래서 옛날에 18살 때 시집간 얘기는 기억은 나는데 점심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밥 달라고 하는 거죠. 단기 기억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고요. 이런 어르신들 우리가 식사 시 간호 보면은 턱받이 하면 안 되고요. 앞치마 그냥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앞치마. 그다음에 음식을 잘게 자르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잘게 잘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 그다음에 컵에 물을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따라줘야 되고요. 물을 자꾸 흘리면 우리가 빨대를 줘야 되고요. 자, 미음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밥에 독염 넣었다고 할머니가 자꾸 안 먹고 소리 질러.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내가 먼저 밥을 먹어본다가 답이에요. 그러면서 맛있는데 독약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르신한테 식사할 때 도와주면 어르신은 안심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치매 노인 간호시 주의사항 보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몰라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갑자기 주위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이사 가도 안 되고요. 물건 정리할 때 여기저기 두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못 찾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화는 1m. 1m가 우리가 손 뻗었을 때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간격이 우리가 보통 1m 정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할 만큼 떨어져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이면은 손잡거나 웃어 보이고 그래서 비언어 방법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식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밥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밥 단어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맘마 요 단어도 잊어버렸다. 그러면 밥 먹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치매 노인 의사소통 기본 원칙 첫 번째 줄 있죠? 존중하는 태도. 그 다음에 니은 낮은 목소리.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면은 혼란스러워해요.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어린아이 대하지 않게 어른아이 대하듯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맘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 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 식사, 밥 단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맘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마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해라. 자, 이 얘기는 뭐다? 어르신 밥 다 드시면 이빨 닦고 우리 검사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밥 드세요. 그 다음에 밥 다 드셨으면 자 이빨 닦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빨 다 닦으셨으면 자, 검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 즉 1m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정면에서, 그리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그냥 식사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아침 식사하세요, 점심 식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현실을 알려주도록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과거 회상하게. 처녀 때는, 결혼했을 때는 예뻤겠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를 회상하게. 결혼할 때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잊어버렸으면 손짓, 발짓, 소리 이런 걸로도 하고, 신체 접촉하셔도 되죠. 손 잡거나, 그 다음에 어깨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미음 밑에, 요게 그 보건소에서 받는 서비스 종류인데요. 요거는 지역사회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뭐 나왔으니까 잠깐 보면은, 우리가 치매 관리 내용 보면은 치매 조기 검사, 그다음에 정밀 검사, 치매 환자 위생용품 지원, 그다음에 실종 방지 이런 걸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있죠. 교육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제비, 그 다음에 진료비까지 치매 관리 서비스. 그래서 나라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다. 그래서 가끔 이게 내용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교육 홍보, 약제비, 진료비까지 다 지원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노인학대, 요게 마지막인데, 노인학대를 옆방 간병사가 아니면 옆방 간호조무사쌤이 노인학대하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그게 나오면은 답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가 답이에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니면은 경찰서에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원장이 아니에요. 원장이 보고한다 이러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학대 종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1, 2, 3, 4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방임. 자, 5번 방임, 6번 자기 방임 있는데, 5번 방임, 이거는 뭐를 안 한다? 의, 식, 주, 의료, 이렇게 4개를 안 하는 거예요. 즉, 안경이 부러졌는데 안 해준다. 감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간다. 이런 게 방임이고요. 자기 방임은 나 스스로 의식주, 의료를 안 하는 게 자기 방임이에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시고 스스로 안 하시는 게 자기 방임. 자, 유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버리는 거죠. 방치.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길, 시설 이런 데다가 모셔놓고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유기다. 그래서 병원에 모셔놨는데 이게 무슨 유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연락 안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바꾼 거다. 이것도 다 유기다. 자, 여기까지가 요약집이 나오는 내용인데 좀 더 추가하면은, 자, 노인 인구 증가 요인은 이렇게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요거는 327페이지 있죠. 노인 인구 증가 요인은 327. 노인 인구 증가 요인은 그러면은 의료 기술 발달, 영양 안정 위생 개선, 생활 수준 향상, 그 다음에 의료기관 증가, 건강 관심 증가, 그 다음에 보건의료 수준 향상, 보급으로 사망률 감소, 의료보험 수혜자 증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 요인은 그러면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요약집에 없는 게 우리가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요거의 기준은 몇 세다? 65세 이상. 65세 이상. 자, 고령화는 65세 이상이 7% 이상, 고령은 14% 이상, 초고령은 20% 이상. 그래서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 14% 이상이면 고령, 그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 그래서 그것도 적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학대 가족. 네, 수정학대 가족. 이거는 뭐다? 네, 노인이 자제분들과 가까운 거리에, 노인이 자제분들과 가까운 거리에 네, 사는 게 수정학대 가족. 그 다음에 빈둥지 증후군. 요거는 자제분들이 다 나간 상황이 뭐 결혼, 취업 이런 것 때문에 다 나간 상태가 빈둥지 증후군.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아까 325페이지에서 안 했는데 노령화 지수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부모가 15세 미만이에요. 15세 미만. 그런데 15세 미만에 비해서 누구가 65세 이상이 많은 게 노령화 지수예요. 그래서 부모가 15세 미만, 분자가 65세 이상. 이게 노령화 지수다. 그래서 그 위에 니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기역 구양비. 이거는 생산 연령 인구, 즉 경제활동 인구 15에서 64세에 비해서 비생산 연령 인구, 즉 돈을 못 버는 비경제활동 인구, 즉 몇 살이냐? 0에서 14세까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까지. 그래서 부모가 15에서 64세, 분자가 0에서 14, 그 다음에 65세 이상. 요게 부양비, 즉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부양비다. 부양비가 올라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니은도 같은 의미인데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고령 인구가 많다. 즉 고령 인구 부양비도 증가한다.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에 장애가 돼. 왜냐면은 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청년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겠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거고요. 선진국은 노년 부양률이 높은 반면 개발도상국은 소년 부양률이 높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높을수록 부양 증가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노인 간호였습니다.